하지만 모두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듣고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 교부가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보톡입니다. 2024년 65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라니 감이 안 오시죠? 5명이 모이면 1명은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노인 인구 증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돕는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요양보호사도 꾸준히 필요하니 일자리 전망은 말할 것도 없겠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60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75만 명, 즉 15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많아 2번에 걸쳐 요양보호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누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릴 예정이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뭘까요? 요양보호사를 정의하자면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듣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 근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듣고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 교부가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 세면도움이나 머리 감기기, 취사 또는 청소를 하고 외출 시 동행이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근무처인 장기요양기관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이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아닌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보면 어르신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어디까지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요구해서는 안 되고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국민 누구나 가능해요. 학력, 경력, 나이 모두 상관없어요. 키가 작거나 왜소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도 체류 조건이나 체류 기한 등 출입국 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지는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에 따라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해요. 나머지는 행정정보에 의뢰하여 파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격 취득 방법과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교육 감면 대상은 누구인지, 시험에 대한 정보와 자격증 신청 방법,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거나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과 댓글 남겨주세요. 요양보호에 대해 이야기 드리러 또 찾아오겠습니다.